추미애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추미애 장관님이 많이 변했어요. 우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추미애 장관 변했다고. 어떻게? 훨씬 유연하고 화법도 바뀌었고 네. 자유로워졌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은 1, 2, 3 딱 정리하는 스타일이지, 네. 윤적윤이지 한마디로 톡 치고 넘어가는 화법 스타일도 아니었고, 몇 달 쉬시는 동안 어디 학원 다니신 거 아니에요? 정치를 대하는 태도, 네. 지지자를 대하는 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게 어떤 치유의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 있죠. 치유의 강. 네. 속 터지는 그 속 기간. 터지는 일을 다 볼장 다 보고, 골창 다 네, 보고 겪을 거 다 겪고, 바닥 찍고. 네, 막 등 뒤에서 이 아군인 줄 알았는데 막 쏘는 화살도 간혹 있고, 네. 네,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 다 겪고 나서 네. 그동안 내 정치를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혼자인가 싶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 대목 꼭 기록으로 남겨둬야 돼요. 출마 선언 당시까지도 네. 추미애 나오면 윤석열 돕는다. 당내에서도 있었어요. 조중동식의 프레임에 예. 빠져들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은 중단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 그냥 저만 프레임 씌워지고 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속 터지고 안타까웠던 거죠. 나오면 야당만 도와준다는 당내 평가들도 있었잖아요, 실제. 그러면서 또 한편 제가 꽁을 잡았더니 이제 너무 빨리 잡는 거 아니냐. 더 너무 길게 빨리 가야 잡- 되는데. 너무 빨리- 헐. 네. 네. 너무 빨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천천히 떨어뜨려라. 네. 이제는 추미애 탓 안 해요. 그때 추미애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을 네. 많은 사람들이 해요. 네. 입 밖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안 사람도 하는 있을 사람도 뿐이지. 있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정권에 반대하는 적대적 언론 칼럼니스트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글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꺼내놔도 다 잘못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네, 네.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 놓은 거죠. 지금도 언론은 또다시 언론이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다. 어, 그 탄생의 주역이 되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윤석열은 서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도구예요. 제가 왜 그때 비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네. 그러다 보니까 출발도 가장 늦고 네. 캠프를 꾸릴 시간도 없고 사실상 호를 단신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혈혈 단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런 표정 옛날에 못 지었단 말이야.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생긴 여유예요, 그게. 제가 외롭다고 했더니 네.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주말에는 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사무실에 사실상 혼자 있는데 네.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자원봉사들이 막 네, 몰려온다고. 네, 네.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었다니까 지금. 그전에는 정치인들과 정치를 했고 네. 지금은 지지자들과 정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게 정말 행복해요.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서로 손잡고 함께 행진을 한다. 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인 거니까 신금을 울린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네, 저는 이제 옛날부터 봐왔기 때문에 네, 표정도 변했고 네. 말하는 투도 변했고 될 수도 있지만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돼야 된다요. 돼야 돼. 절체절명해. 절실한 시대 사명을 띠고 네, 이 밤중에 네, 다스베이다에 와서 네, 한 동지라도 더 얻을까 하고 네. 이거 편집하면 안 됩니다. 이번 경선에서 네. 1, 2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는데 서로 못한다 하더라도 추미애는 다른 추미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실려나 모르겠네. 그 이전의 추미애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 그림이 있었다면 네. 정신이 대체로 밟는 코스. 향후의 추미애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총수만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데
듣지 마세요. 저는 꼭 결선에 올라갈 겁니다.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네, 알리는 기회로 삼으세요. 네, 1, 2하고 격차가 솔직히 좀 있잖아요. 네, 1, 2 따라잡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따라잡으려다가 무리를 하면 거꾸로 망하잖아요, 정치는. 네.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시고 네, 이번에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네.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마. 네, 그렇게 탁 나와버리면 네. 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요즘 점점 그쪽으로 가고 계신다 이거지. 그걸 이렇게 놓은 게 느껴져요. 네. 되고자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걸 놓은 게 느껴져가지고 얼굴에도 그게 막 드러나가지고 예뻐졌어요. 이 바쁜 시간에 저를 여기 불렀으면은 네. 표에 좀 보탬이 되는 말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정책 얘기 안 해도 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인 추미애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용감한지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 사실은 그거예요. 개혁다운 개혁을 하고 싶어서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은 거죠. 나 같으면 이런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대통령 자리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있는데 네. 그 힘을 그 자리에서 쓸 수 있으니 그 자리에 네. 가겠다는 것이지. 네. 정치 네.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대통령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저보고 법무부 장관 하라 그럴 때 법무부 장관은 정말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는 줄 생각했죠.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갔어요. 제가 거의 거기까지 갔죠. 거기까지 갔어요. 아슬아슬하게. 네, 네, 네. 그렇지. 이거 더 이상은 내가 결정치 못하는 곳에 있구나. 가야 될 바른 길이 있잖아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국리해야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좀 깨달아졌다고 할까요? 예전에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예전의 느낌과 다르다면 그 느낌도 저한테는 내부적으로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4년 전에 지대개혁을 막 얘기할 때는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알았다면 지금은 어떻게를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해서. 그렇죠. 점점. 그리고 이제 또 깨지면서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떤 길로 가야지만 갈 수 있는지를 알진 못했어요. 그 미지의 길을 제가 자꾸 발굴하고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네. 추미애 최대 강점은 뭡니까 그러면? 어제 어떤 진행자하고 주거니 받거니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여러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저를 여러 가지 물어보고 막 하다가 깨달았대요. 추미애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세상은 환경이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바뀌어야지만 내 삶도 바뀌는 거죠, 진짜로는. 결국은 시스템을 못 바꾸면 다시 고꾸라지는 거예요. 저의 장점이라면 세상을 바꿀 국리를 끊임없이 하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왜 사심이 없는 겁니까? 물론 부처는 아니니까 사심이 있겠으나 네. 제가 한 20여 년간 본 추미애의 장점은 사적 결정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발견한 추미애의 특징은 그거예요. 정치인들은 아주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애와 욕망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근데 추미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결정에 사적인 결정이라고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느꼈던 특징은. 그래서 심심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특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요. 네. 왜냐면은 공적 발언에 네. 공적 이익을 위한 선택들이니까 드라마가 크게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가 공적 마인드는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자유로워진 거야. 훨씬 프리해졌어. 그 두 개가 맞물려서 매력적인 정치세가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과거의 추미애 혹은 뭐 추윤 속의 추미애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긴 해요. 근데 점점점 그 박스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보는 이번 경선에서의 추미애가 가져갈 포인트는 그겁니다. 나 과거의 추미애 아니다. 나 재발견하는 게 좋을걸?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 정치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언론인이나 이제 저를 충원을 해주고 싶다는 분들이 변화하세요. 라는 변화하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처음과 같이 변하지 않아야 돼가 제가 지켜야 될 원칙이었어요. 근데 자꾸 변화하라니까 답답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그러더니 추윤 갈등이라고 그래. 그런데 검찰 이슈가 그렇게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추윤 갈등의 껍질 속에서 제가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양반이 왜 저래 도대체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치유의 강을 건넜다 하는 것은 그래 자꾸 변화하라 그러면 내가 변화를 해주지. 제가 수사지휘를 해놓고 감찰하고 징계 청구를 했으니 저 꿩은 멀리 도망가지 못할 거야. 결국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릴 거야. 그게 윤적윤이에요. 그래서 안 답답한 거예요. 그건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진실이 나를 구제해 줄 거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은 자꾸 변하세요라고 주문을 걸 테지만 나는 안 변할 거야. 네. 아니 그거는 원칙에 대한 얘기고 네. 프레젠테이션, 네. 스타일, 네. 마음에서 느껴지는 여유 네.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내뿜는 자신감 그런 게 총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남자분 중에 저렇게 저를 잘 관찰하고 정리해 준 분을 발견을 잘 못했어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만 보지 마시라는 거지. 추미애 변곡점이 왔다. 근데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저는 어떤 게 끔찍하냐면 그 윤석열이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갔다. 그 정도예요.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영장에 물이 확 빠질 때 누가 노팬티인지 들통이 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노팬티로 들통 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기득권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사법 권력. 자기 성질대로 증거도 없이 증거 조작해서 하는 기소하는 검찰 권력. 또 받아쓰기 하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광고주만 신경 쓰는 언론 권력. 이런 가짜들이 다 들통이 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지, 과거에 발목 잡혀서 엉뚱한 논쟁하느라고 국력을 다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겨우 검찰총장 정도의 경험 가지고 더군다나 그걸 무척 폭력적으로 행사해왔고 네. 우리 사회 퇴행시켜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자체가 네. 우리 사회 전체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네. 그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다. 두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 낭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되려고 하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네. 낭비다. 낭비죠. 그래서 그걸 빨리 척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빨리 척결해. 그걸 검경 수사권 조정했다. 공수 출범했다. 할 만큼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인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건 정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 정도 가지고는 금방 되돌아갈 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총장은 했던 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사 인력 또 검사 숫자 한 25명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검찰하고 잽이 안 된다라고. 네. 이런 이 시스템으로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분권 시스템을 검찰 조직 내에 탑재를 하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소관으로서의 검사에 한정을 시키는 것이 정답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10월 달이니까요. 이 레이스가 끝나는 게 네. 한두 번 더 모실 시간이 있어요. 오늘 또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지대개혁.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추미애의 꿈입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땀이 네. 새로 나왔네. 땀이 존중받는 사회. 땀이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추미애의 원대한 꿈입니다. 이 꿈을 함께 열어 가주시기 바랍니다.